천하의 중심 낙양성에 위치한 제갈세가 주갈세가의 본가. 오늘은 무림 역사상 최초로 제갈세가가 구팔방을 발 아래 두고 무림맹주 우림영주의 자리에 오르는 대관식이 열리는 날이었다. 수만 개의 붉은 홍등이 밤하늘에 수놓았고 천하의 내로라 하는 고수들이 가주 제갈윤 앞에 무릎을 꿇고 만세를 부르짖었다. 하지만 그 화려한 연회장에 가장 깊숙하고 어두운 밀실, 평생 제갈세가의 더러운 피를 대신 묻히며 그들을 맹주의 자리에 올려놓은 그림자 군사 군시 백무진은 차가운 돌바닥에 피를 토하며 쓰러져 있었다. 무진아, 너의 30년 충선은 내 결코 잊지 않으마. 하지만 천하를 다스려야 할 맹주의 옆에 암살과 모략으로 점철든 핏빛 사냥개가 있어서야 쓰겄느냐. 황금빛 비단옷을 걸친 가주 제갈윤이 서늘한 눈빛으로 백무진을 내려다보았다. 그의 손에는 맹독 칠보절명산이 든 빈 술잔이 들려 있었다. 백무진의 검은 무복은 이미 속에서 터져나온 핏자국으로 얼룩져 있었다. 어릴 적 고아였던 자신을 거두어준 제갈세가를 위해 그는 인간이기를 포기했다. 적대 세력의 문파를 멸문시키고 가주를 위해 수백 번의 암살 위협을 대신 막아내며 단전이 찢어지는 고통을 견뎠다. 하지만 천하제일의 두뇌라 자부하는 제갈세가의 눈에 그는 언제든 쓰고 버릴 수 있는 소모품에 불과했다. 주, 어찌 제게 이러실 수 있단 말입니까? 주제넘게 굴지 마라, 천것. 주인이 개에게 묵주를 풀어주는 것은 오직 개장수에게 고기를 넘길 때뿐이다. 내 놈이 알고 있는 가문의 비밀이 너무 많으니 혀를 뽑히기 전에 죽는 것을 영광으로 알거라. 제갈윤의 뒤에 서 있던 소가주 제갈천이 비릿하게 웃으며 백무진의 손등을 군화발로 짓밟았다. 어딜 핏발 선눈으로 아버님을 올려다보느냐? 내 놈이 평생을 바쳐 모은 그 막대한 은자와 식물들은 내가 기류해서 아주 달콤하게 써주마. 잘 가라, 잡정. 우두득, 뼈가 부서지는 고통. 하지만 육신의 고통보다 백무진의 혼을 찢어놓는 것은 이토록 철저하게 이용당하고 버려졌다는 지독한 후회였다. 내가 미쳤었지. 저 이리떼 같은 놈들의 웃음에 속아 내 모든 것을 바치다니. 눈앞이 점차 흐려졌다. 심장이 차갑게 굳어가며 마지막 숨이 끊어지려는 찰나 백무진의 입술 사이로 처절한 저주가 새어나왔다. 만약 내게 다음 생이 주어진다면 너희 제갈세가의 그 알량한 머리통들을 하나하나 부수고 그 오만한 뼈다귀로 내 무덤의 묘비를 세울 것이다. 칠흑 같은 어둠이 백무진의 의식을 완전히 집어삼켰다. 하지만 운명의 수레바퀴는 그 잔혹한 죽음의 끝에서 기적처럼 거꾸로 회전하기 시작했다. 이 쓸모없는 밥버러지 새끼, 당장 일어나서 장작이나 패지 못해! 등짝을 후려치는 날카로운 죽도 소리와 함께 백무진은 번쩍 눈을 떴다. 폐를 찌르는 듯한 칠보절명선의 도끼 대신 코끝에 훅 끼치는 것은 매캐한 장작 타는 냄새와 돼지우리 같은 하인 숙소의 냄새였다. 뭐해, 무진이 멍청한 놈아. 오늘내로 제갈천 도련님께서 쓰실 온수 안 데워놓으면 우리 다 맞아 죽어. 옆에서 자신을 흔드는 더벅머리 소년. 30년 전 제갈세가 하인 시절 함께 일하다 억울하게 매맞아 죽었던 동기 돌이었다. 백무진은 벌벌 떨리는 손으로 자신의 몸을 쓸어내렸다. 수많은 전투로 베이고 찢겼던 흉터도 없었다. 거칠지만 건강한 15살 소년의 몸. 그는 제갈세가의 외원에 처음 노비로 팔려왔던 정확히 30년 전으로 회귀한 것이다. 살아남았다. 아니, 되돌아왔다. 백무진의 눈동자에서 15살 소년 특유의 순박함이 순식간에 사라지고 30년을 무림의 피바다에서 굴러먹은 절대 살수의 서늘한 도끼가 뿜어져 나왔다. 죽도로 자신을 내리치던 외원 총관의 눈빛이 무진의 소름 끼치는 살기에 흠칫 흔들렸다. 뭘 야려봐, 이 잡놈의 새끼가. 당장 안 움직여. 총관이 다시 죽도를 치켜들었을 때였다.
팝! 백무진의 주먹이 총관의 명치를 정확히 꿰뚫었다. 단전의 내공은 한 줌도 없었지만 30년간 뼈에 새겨진 인체의 급소와 암살 기술은 그대로였다. 총관은 비명조차 지르지 못하고 거품을 물며 쓰러졌다. 기다려라, 제갈윤. 내 놈이 내게 내린 독. 이번 생엔 내가 네 놈의 혈관 하나하나에 쑤셔 박아줄 테니. 그날 밤 백무진은 하인 숙소를 빠져나와 제갈세가의 가장 깊은 곳 금서각의 뒷산으로 향했다. 전생에서 가주 제갈윤이 가문을 천하제일로 만들 수 있었던 이유, 그것은 10년 뒤 우연한 산사태로 동굴에서 발견하게 될 시조의 진짜 비급 천기무명록, 텐기우명록 덕분이었다. 백무진은 전생의 기억을 더듬어 동굴의 은밀한 위치로 파고들었다. 기문 진법의 결계를 풀어내자 낡은 돌상자 안에 고이 잠들어 있는 푸른색 비급이 모습을 드러냈다. 이 비급을 얻고 나서 제갈류는 세상을 지배하는 신이 된 줄 알았지. 하지만 이제 그 신의 목줄은 내가 쥔다. 이제 제갈세가에는 껍데기만 남은 무공들 뿐. 백무진의 입가에 짐승 같은 미소가 번졌다. 천기무명록을 흡수하며 남몰래 내공을 쌓기 시작한 지 3년. 백무진은 겉으로는 여전히 제갈세가에 충직하고 말이 없는 하인으로 살아가고 있었다. 밤에는 뼈를 깎는 고통 속에 천기무명록의 무공을 연성했다. 그의 내공은 이미 제갈세가의 장로들을 뛰어넘을 만큼 정순해졌지만 그는 단 한 번도 자신의 발톱을 드러내지 않았다. 그러던 어느 날 제갈세가 연무장, 무림맹의 주요 문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소가주 제갈천의 무공시연이 벌어지고 있었다. 제갈천은 거만한 표정으로 화려한 검기를 뿜어내며 주변의 찬사를 즐겼다. 하하하, 역시 제갈세가의 소가주, 그 검법의 예리함이 천하제일이여. 아첨꾼들의 칭찬에 제갈천의 콧대는 하늘에 찔렀다. 하지만 연무장 구석에서 물지개를 지고 있던 백무진의 눈에는 제갈천의 검법이 엉성하게 짝이 없는 허점투성이로 보였다. 천기무명록을 통달한 그의 눈에 제갈세가의 무공은 이미 어린아이의 장난과도 같았다. 그때였다. 구경꾼들 사이에 숨어있던 흑의 복면인 셋이 갑자기 품에서 독비를 꺼내 제갈천을 향해 쇄도했다. 사파 연합인 혈교의 자객들이었다. 크앗! 순식간에 벌어진 기습에 호위 무사들이 쓰러졌고 자객의 검이 기겁하며 주저앉은 제갈천의 목을 누렸다. 순간 물지개를 지고 있던 백무진의 신형이 유령처럼 쏘아졌다. 그는 전면에 나서지 않고 오직 운이 좋았던 척 멍청하게 달려들며 물지개를 던져 자객의 검노를 비나가게 만들었다. 그리고 자신의 어깨로 자객의 칼날을 일부러 깊게 받아냈다. 으아! 백무진은 비명을 지르며 제갈천의 위로 쓰러졌다. 당황한 자객들은 뒤늦게 나타난 제갈세가 무사들에게 제압당했다. 넌 외원의 하인놈 아니냐? 핏기가 가신 제갈천이 덜덜 떨며 소리쳤다. 백무진은 세상에서 가장 충직한 개의 눈빛으로 제갈천을 올려다보았다. 소가진님, 무사하셔서 다행입니다. 말을 마치자마자 그는 기절한 척 눈을 감았다. 그날 이후 백무진의 지위는 수직 상승했다. 소가주의 목숨을 구한 충견, 제갈륜과 제갈천은 백무진을 직속 호위모사로 임명했다. 미천한 넘치고는 꽤나 몸을 던질 줄 아는구나. 앞으로 내 등 뒤를 지켜마. 제갈천이 거만하게 웃으며 백무진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백무진은 바닥에 납작 엎드려 머리를 조아렸다. 그래, 칭찬해라. 너희들의 목을 물어뜯을 수 있는 가장 완벽한 사각지대. 바로 너희들의 등 뒤로 들어왔으니까. 엎드린 백무진의 입술 끝이 소름 끼치게 말려 올라갔다. 이번엔 목줄을 쥔 자와 메인 자의 위치가 완벽하게 뒤바뀌어 있었다. 직속 호위 무사가 된 백무진은 제갈세가의 모든 비밀 회의와 서재에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을 얻었다. 제갈류는 가문의 세력을 확장하기 위해 무림의 중소 문파들을 강제로 병합하려는 야심찬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
아버지, 이번 청성파와의 영지 분쟁에서 우리가 먼저 선수를 쳐서 그들의 본당을 치는 게 어떻겠습니까? 회의실에서 제갈천이 알량한 지식을 뽐내며 건방지게 말했다. 제갈류는 고심하는 척했다. 백무지는 회의실 구석에 그림자처럼 서 있다가 조심스럽고 주저하는 듯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가주님, 소가주님, 소인이 감히 한 말씀 올려도 되겠습니까? 천한 호위무사놈이 감히 무림의 대사에 입을 열어. 제갈천이 쏘아붙였으나 제갈류는 말렸다. 보라, 가끔은 개의 단순한 후각이 덫을 키하는데 도움이 될 때도 있지. 백무지는 머리를 조아리며 지극히 은밀한 목소리로 속삭였다. 청성파 본당을 치는 것은 너무 눈에 띕니다. 대신 그들의 자금줄인 남양의 거대 상단을 먼저 은밀히 마비시키면 어떻겠습니까? 사파의 정보망을 이용하면 제갈세가의 이름은 철저히 숨긴 채 그들의 숨통을 끊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지극히 합리적이고 치명적인 묘수처럼 보였다. 제갈윤의 눈빛이 번뜩였다. 오호, 훌륭한 모략이구나. 좋다. 무진, 네가 직접 그 일을 처리하고 오거라. 심리 묘사 함정의 설계, 명 받들겠습니다, 가주민. 백무지는 정중히 물러나며 속으로 비웃음을 삼켰다. 그 상단 마비 작전은 완벽하게 청성파를 무너뜨릴 수 있는 계략이었다. 단, 제갈세가가 10년 뒤 멸문당할 위기에 처하게 될 가장 끔찍한 함정이라는 것만 뺀다면, 백무지는 전생의 기억을 통해 그 남양의 상단이 무림 공적인 혈교의 비밀 자금줄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제갈세가의 이름으로 그 상단을 건드리면 당장은 이익을 보겠지만 결국 무시무시한 혈교의 분노를 사게 되어 있었다. 백무지는 상단을 무너뜨리면서 현장에 제갈세가 고유의 암기를 슬쩍 흘려놓았다. 가조님, 상단을 완벽히 무너뜨렸습니다. 제갈세가의 이름은 아무도 모를 것입니다. 거짓 보고를 올리는 백무진을 보며 제갈류는 크게 기뻐하며 금화를 하사했다. 그래, 아주 빠르게 가고 있지. 지옥 불구덩이 한가문내로. 금화를 받아든 백무진의 눈빛은 북해의 빙철보다 차갑게 빛나고 있었다. 사냥개는 주인이 주는 달콤한 독을 뼛속까지 스며들게 만들고 있었다. 백무진이 제갈세가의 함정을 파놓은 지 몇 달 뒤, 어둠 속에서 거대한 피바람이 조용히 일기 시작했다. 자금줄을 잃고 분노한 사파의 거두, 혈교, 결교가 제갈세가를 예의주시하기 시작한 것이다. 어느 비 내리는 밤, 백무지는 낙양성 외곽에 버려진 폐관음묘로 향했다. 그곳에는 칠흑 같은 핏빛 도포를 입은 거구의 사내, 혈교의 우법보법 적혈귀가 살기를 뿜어내며 서 있었다. 내 놈이 상단을 턴 제갈세가의 끈아풀인가? 당장 네 놈의 사지를 찢어주마! 적혈귀가 거도한 대도를 뽑아들고 백무진의 목을 향해 쇄도했다. 하지만 백무진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다. 그는 천기무명록의 보법을 전개해 유령처럼 도기를 피한 뒤 단 한 손가락으로 대도의 옆면을 튕겨냈다. 캉! 엄청난 굉음과 함께 적혈귀의 몸이 10여 장 밖으로 나가 떨어지며 처박혔다. 제갈세가 하인의 몸에서 뿜어져 나오는 이질적인 내공, 적혈귀의 눈에 공포가 서렸자 백무진은 적혈귀에게 다가가 묵직한 서찰 하나를 던져주었다. 사지를 찢는 건 나중으로 미뤄둬. 그 서찰엔 앞으로 제갈세가가 점령할 영지의 방어병력 배치도와 파회법이 적혀 있으니까. 이게 사실이냐? 왜 네 놈이 자기 가문의 기밀을 넘기는 거지? 백무진은 서늘하게 미소 지었다. 나는 제갈세가의 완전한 멸문을 원하니까. 복수를 원한다면 나를 도와라. 내가 제갈륜을 가장 높고 화려한 무대 위에 올려놓을 테니 너희는 그날 쳐들어와 놈들의 사지를 찢어발기면 돼. 적혈귀는 눈앞의 사내에게서 뿜어져 나오는 지독한 원한에 압도당했다. 명문정파의 품에서 자라난 가장 흉악한 괴물. 좋다. 내 놈의 조건이 무엇이냐? 정확히 석 달 뒤 제갈륜의 맹주 대관식 날.
내가 결계를 해제하는 순간 총 공격을 감행해라. 단, 제갈륜 부자의 목숨만은 내 손으로 거두겠다. 백무지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빛 속으로 사라졌다. 적의 적을 완벽한 사냥개로 길들인 순간이었다. 이제 무대는 완성되었다. 석 달의 시간이 흘렀다. 전생의 그날과 완벽하게 똑같은 날. 낙양성 제갈새가 본가는 무림 맹주 대관식 준비로 축제 분위기에 휩싸여 있었다. 수만 개의 오색 연등이 하늘을 가렸고 98방의 장문인들이 축하의 예물을 바치기 위해 줄을 서 있었다. 가장 화려한 황금빛 장포를 입은 제갈류는 연단 가장 높은 곳에 앉아 거만한 미소를 짓고 있었다. 그 옆에는 소가주 제갈천이 서 있었다. 맹주님, 이 천하의 평화는 오직 제갈새가의 위대한 지략 덕분입니다. 하하하, 우리 제갈새가는 그저 무림의 안녕을 위해 헌신했을 뿐이요. 가식과 위선이 진동하는 연회장, 연단 아래 그림자진 곳, 직속 호위 무사인 백무지는 무표정하게 이 촌극을 지켜보고 있었다. 전생에서 그는 바로 오늘 칠보절명산 독주를 마시고 피를 토하며 죽어갔다. 마음껏 웃어둬라. 그 웃음이 니놈들 인생의 마지막이 될 테니까. 백무진의 손은 신호탄을 만지작거리고 있었다. 연회장을 감싸고 있는 제갈새가의 팔괴절 명명진. 그 무적의 진법은 이미 어젯밤 백무진에 의해 내부의 쥐새끼도 빠져나갈 수 없는 밀실 도살장으로 완전히 역코딩되어 있었다. 제갈륜이 자리에서 일어나 수천 명의 하객 앞에서 건배 제의를 하기 위해 술잔을 높이 치켜들었다. 천하의 영웅들이여, 무림의 찬란한 새 시대를 위하여. 그가 술을 입으로 가져가려는 찰나 백무진이 조용히 앞으로 걸어 나왔다. 맹주님, 잠시 멈추시지요. 연 회장이 찬물 끼얹은 듯 조용해졌다. 제갈륜의 미간이 일그러졌다. 무진, 내 놈이 미친 개냐? 제갈천이 칼자루를 쥐며 소리쳤다. 백무진은 똑바로 서서 얼음장처럼 차가운 시선으로 제갈륜을 응시했다. 성성을 한 자리라뇨. 무고한 문파들을 모함하고 비밀을 아는 부하들을 독살에 쌓아 올린 이 추악한 연단이 말입니까? 하객들의 입에서 경악의 웅성거림이 터져나왔다. 사냥개가 마침내 주인의 목덜미를 향해 이빨을 드러내는 순간이었다. 저 미친 노비 새끼가 당장 놈의 목을 쳐라! 제갈천이 핏대를 세우며 명령했다. 수십 명의 정예 무사들이 검을 뽑아들고 백무진을 향해 달려들었다. 하지만 백무진은 천기 무명록의 무공을 전개해 손을 휘젓는 것만으로 거대한 기류를 폭발시켰다. 과광! 달려들던 무사들이 보이지 않는 장벽에 부딪힌 듯 허공으로 튕겨나가 피를 토하며 쓰러졌다. 제갈새가 최고의 고수들이 하인 하나에게 추락하는 모습에 연 회장은 경악으로 물들었다. 제갈륜의 동공이 지진을 일으켰다. 실전된 무공, 천기 무명록의 기운을 느꼈기 때문이다. 백무진은 연단을 향해 걸어 올라갔다. 아직 제가 준비한 여흥이 하나 더 남았거든요. 백무진이 품에서 수십 장의 서찰과 장부를 꺼내 허공에 흩뿌렸다. 내공이 실린 서찰들은 수백 명의 하객들 앞 테이블로 눈송이처럼 꽂혔다. 그 장부를 잘 보십시오. 사파와 뒷거래를 한 내역, 그리고 걸림돌이 되는 정파 인사들을 암살하라고 지시한 핏빛 명령서들입니다. 서찰을 확인한 화산파 장문인의 얼굴이 분노로 시뻘겋게 달아올랐다. 제갈륜, 니놈이 우리 화산의 장로를 독살하라고 사주했단 말이냐? 아닙니다. 저건 저 배신자가 조작한 모함이요. 제갈륜이 사시나무 떨듯 변명했지만 완벽한 증거 앞에서 그의 말은 허공에 흩어질 뿐이었다. 천하의 존경을 받던 위선적인 가면이 산산조각 나는 순간이었다. 백무진은 무너져 내리는 제갈륜을 내려다보며 서늘하게 속삭였다. 전생에 네가 내게 건넸던 독조, 그보다 훨씬 더 끔찍한 독이 퍼지는 기분이 어떤가? 전생이라니, 내 놈 정체가 됐지. 자, 그럼 이제 진짜 하객들을 모실 차례군. 백무진이 품에서 신호탄을 터뜨렸다.
붉은 섬광이 하늘을 찢었다. 동시에 제갈세가의 철통 같은 팔과절명진이 박살나며 굉음이 연회장을 뒤흔들었다. 콰앙! 연회장에 거대한 정문이 폭발하듯 박살나며 핏빛 연기가 쏟아져 들어왔다. 제갈세가의 개새끼들은 오늘 한 놈도 살려두지 마라. 거대한 대도를 든 적혈귀를 필두로 수천 명의 혈교 무인들이 굶주린 짐승떼처럼 식장 안으로 쏟아져 들어왔다. 혈교가 가장 안전해야 할 대관 식장이 순식간에 지옥도로 돌변했다. 미리 내부 구조와 방어선을 완벽하게 파악하고 들어온 혈교를 막아내기엔 역부족이었다. 아버지, 살려주십시오. 소가주 제갈천이 오줌을 지리며 제갈륜의 바지가랑이를 붙잡았다. 전생의 그 거만함은 온데간데 없고 찌질한 벌레만 남아있었다. 제갈륜은 피눈물을 흘리며 품에서 신호기를 꺼내 미친 듯이 불어댔다. 가문의 최후 방어 병력인 비룡대를 호출하는 신호였다. 하지만 응답은 없었다. 안타깝지만 비룡대는 오지 않아. 백무진이 비룡대장의 목패를 제갈륜의 발밑에 던졌다. 내가 미리 지하 감옥의 숨통을 끊어놨거든. 이 악마 같은 놈, 대체 무슨 원한이기에? 제갈륜이 검을 뽑아들고 덤벼들었다. 평생을 가문을 위해 피 흘린 개에게 독을 먹인 게 누구였지? 백무진은 일격을 피한들이 강기를 실은 주먹으로 제갈륜의 단전을 무자비하게 내리꽂았다. 퍼억, 끄아! 제갈륜은 단전이 산산조각 나는 고통에 피를 토하며 무릎을 꿇었다. 천하를 호령할 맹주의 단전이 완벽하게 파괴되는 순간이었다. 주변의 전각들은 화염에 휩싸여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백무진은 바닥에 기어다니는 제갈륜과 제갈천의 머리채를 거칠게 움켜쥐었다. 잘 봐라. 내 놈들의 오만함이 만들어낸 가장 화려하고 비참한 빚잔치 현장을. 백무진의 서늘한 미소가 불길 속에서 악귀처럼 빛났다. 밤하늘을 수놓았던 오색연등은 불타는 잿가루가 되어 흩날렸고 웅장했던 제갈세가의 정각들은 뼈대만 남은 채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연무장 한가운데 무공을 잃은 제갈륜과 제갈천이 넉마가 된 비단옷을 걸친 채 바닥을 기어다니고 있었다. 무림 맹주 일가가 무림 공적으로 전락한 참혹한 현장. 무준아, 아니 대협, 내가 다 잘못했다. 제갈륜이 흙바닥을 기어와 백무진의 신발코에 머리를 찌으며 오열했다. 숨겨진 비고에 수백만 양의 황금이 있어. 내 아들 천이만은 살려다오. 제발. 옆에서 제갈천 역시 콧물과 눈물을 쏟아내며 백무진의 바지가랑이를 붙잡고 구걸했다. 살려줘. 네 밑에서 개처럼 길게. 전생에서 독약을 먹고 죽어가던 자신을 비웃으며 발로 짓밟았던 자들의 비참한 구걸. 백무진은 무미건조한 눈빛으로 그들을 내려다보았다. 일말의 쾌감조차 느껴지지 않았다. 그저 오물을 치워야 한다는 차가운 의무감만이 남았을 뿐. 백무진은 제갈천을 걷어차버렸다. 황금? 내가 천기 무명록을 훔친 날 비고의 황금은 이미 혈교의 자금으로 넘긴 지 오래다. 빈 깡통을 끌어안고 맹주 행세를 한 기분이 어떤가? 마지막 희망조차 뜯겨나간 제갈륜의 얼굴이 잿빛으로 변했다. 그리고 니놈 아들? 살려달라고? 백무진은 제갈천의 머리채를 잡아 올렸다. 전생에 네가 내 손등을 밟으며 했던 말 기억할 리 없겠지. 주인이 개에게 목줄을 풀어주는 것은 고기를 넘길 때뿐이라고 했지. 서걱. 단 한 번의 차가운 검관. 제갈천의 숨통이 끊어졌다. 천아, 안 돼. 제갈륜이 짐승처럼 절규하며 아들의 시신을 끌어안았다. 적혈귀. 남은 찌꺼기들은 혈교에서 알아서 처리해라. 백무진은 뒤에서 들려오는 제갈륜의 끔찍한 비명과 사직, 절단음을 뒤로 한 채 불타는 제갈세가의 정문을 향해 걸음을 옮겼다. 30년의 피 맺힌 복수가 완벽한 재가 되어 흩어지고 있었다. 아침 해가 떠오르는 낙양성, 천하를 호령했던 무림 제1세가, 제갈세가의 본가는 단 하룻밤 만에 검게 그을린 폐허로 변해 있었다.
연기를 뿜어내는 잿더미 속에서 화려했던 황금 간판은 두 동강이 난 채 흙바닥에 나뒹굴고 있었다. 무림맹은 서찰을 증거로 제갈세가를 무림 공적으로 선포했고 사지가 찢긴 제갈륜의 시신은 까마귀 밥으로 버려졌다. 낙양성 밖을 내려다보는 높은 산마루. 백무진은 무복을 벗어던지고 깨끗한 평범한 무명옷으로 갈아입고 서 있었다. 그의 품 안에는 전생과 현생의 운명을 바꿔놓았던 비급, 천기 무명록이 쥐어져 있었다. 그는 잠시 비급을 응시하다가 미련 없이 내공을 일으켜 그것을 허공에 흩뿌려 버렸다. 팟! 푸른색 비급이 수만 조각의 나비가 되어 아침 햇살 속으로 흩어졌다. 무림의 모든 이가 탐내는 기보였지만 백무진에게는 과거의 악연을 이어주던 낡은 족수에 불과했다. 제갈세가가 사라진 지금 더 이상 살육의 무공은 필요치 않았다. 이것으로 정말 끝이구나. 백무진은 두 팔을 벌리고 산 정상에서 불어오는 시원한 아침바람을 온몸으로 맞았다. 평생을 누군가의 사냥개로 살며 피만 묻히고 살았던 삶. 단 한 번도 온전한 자신의 의지로 숨을 쉬어본 적이 없었다. 하지만 지금 그의 목을 옥죄고 있던 보이지 않는 무거운 목줄이 마침내 완벽하게 끊어져 나가는 것이 느껴졌다. 따스한 햇살이 백무진의 상처투성이 얼굴을 부드럽게 쓰다듬었다. 항상 얼음장처럼 굳어있던 그의 입가에 생전 처음으로 편안하고 따뜻한 미소가 번져나갔다. 백무진은 산을 내려가기 시작했다. 어디로 갈지는 정하지 않았다. 그저 발길이 닿는 대로 검 대신 쟁기를 쥐고 흙을 파며 살아도 좋을 것이고 강호를 유랑하며 이름 모를 객잔에서 탁주나 축내며 살아도 좋을 것이다. 무엇이 되든 그것은 온전한 백무진 자신의 선택일 테니까. 잿더미가 된 영광을 뒤로하고 사냥개는 마침내 완벽한 자유의 몸이 되어 광활한 무림의 평원을 향해 걸어 나갔다. 그의 등 뒤로 눈부신 아침의 태양이 찬란하게 솟아오르고 있었다.